전국의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690만 명. 수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피해가 기본 안전수칙만 알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하철 안전시설물과 지하철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전코리아에서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역사 40년의 기간 동안 지하철이 수송한 인구가 2014년 40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하철이 없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지하철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내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전동차 절연애자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일어나 승객 44명이 부상을 당한 부산 대티역 사고. 2014년 5월 정차한 전동차의 변압기가 폭발하며 승강장에 서 있던 승객들이 파편에 맞아 부상당한 사고. 2014년 5월 안전거리 장치가 고장나 전동차 2대가 추돌한 상황심리역 사고까지 지하철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지하철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여길 뿐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게 다 바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최근에 사고 많아서 그냥 생각하긴 해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저한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사고 중 가장 참담한 사고는 2003년 2월 대구 중앙로역 화재 사고였습니다. 50대 남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정차 중인 열차와 반대편 선로에 진입한 열차를 모두 태우고 200여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피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도 참사를 당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지하철 참사 1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하철 사고에 대피하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진짜 무작정 내려올 것 같아요. 그냥 대피 방법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밖으로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대피하는 곳으로 가거나 TV에서 얘기해 준 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수백 명의 시민을 태운 채 지하철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인명피해는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안전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보람의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전동차 안에서 나가는지, 밖으로 탈출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관사 분하고 가장 빨리 통할 수 있는 거겠죠. 스타키라고 기관식 맨 앞에 꼽혀져 있었어요. 그거를 통 누르고 아저씨 여기 9001호입니다. 기관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저씨 여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하고 끊어주면 돼요. 아저씨가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끊어주세요. 평상시 전동차의 출입문은 승객이 직접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요, 출입문 비상 코크라고 그래서 상단에 아니면 하단에 출입문 비상 코크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입문 레버를 사용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전으로 돼 있는 레버를 비상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돼 있는 레버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우리 차량을 수동으로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상 레버는 승객 의자 하단에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요. 전동차가 사고로 인해 갑자기 정지했을 때 비상 코크를 열고 비상 레버를 돌리면 출입문을 승객이 손으로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새로운 출입문도 등장했는데요. 2012년부터 약 500대의 전동차에는 지능형 제어 장치를 갖춘 출입문이 도입됐습니다. 이 기술은 열차 내 화재나 추돌 같은 위험 상황을 출입문에 부착된 센서가 감지해 스스로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별도의 조작 없이 출입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 내부에 구비된 출입문 비상 핸들, 비상 인터폰, 소화기 등의 비상시설, 그 위치를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하철 역사 통로에는 어떤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자동 화재 탐지기, 시각 경보기가 위험을 감지하고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쿨러와 소화기, 옥내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승강장에는 20m 간격으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고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화재와 화생방 사고에 대비한 구호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응압력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 역사의 안전장치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위급 상황을 신고하는 비상전화가 있는데요. 역마다 설치된 비상전화의 종류는 다르지만 호출 버튼을 누르고 역무원이나 중앙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비상전화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수화기를 들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저희 역직원과 통화가 가능하며 또 종합관제센터하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 번호로 119를 누르면 저희가 119 상황실하고 긴급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비상조명등인데요. 조명등을 뽑았을 때 경보음이 발생하고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승강장에 설치된 구호용품 보관함인데요. 이곳에는 화재나 화생방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재와 화생방으로 발생되는 유독가스를 막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화재용 방독면으로서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용 방독면은 독가스 테러 시 이용할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럼 먼저 화재용 마스크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은색 포장지를 찢어 마스크를 꺼내고 면체의 정화통 마개를 뽑은 뒤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양옆에 줄을 잡아당겨 머리에 꼭 맞게 쓰도록 합니다. 갈색 주머니에 담겨 있는 화생방 방독면의 경우에는 사용법이 조금 다른데요. 독가스 테러 같은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 휴대주머니를 취하고 방독면 면체와 정화통을 꺼냅니다. 작은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정화통을 꺼내고 면체에 달린 보호마개를 개방합니다. 정화통의 청색이 앞으로 보이게 해서 면체 정화통에 넣어서 결합하는데요. 양손으로 방독면을 얼굴에 맞게 착용하고 정화통으로 호흡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머리끈을 당겨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화재용과 화생방용 마스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의 마스크 모두 정화통이 달려 있어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생방용 마스크와 화재용 마스크는 방독면의 필터에 따라 걸러지는 입자의 성분이 다른데요. 따라서 반드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독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통을 보면 유독가스가 먼저 방진 필터에서 걸러지고 두 번째로 방독 필터에서 한 번 더 걸러지게 됩니다. 그럼 방독면이 없을 경우 화재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화전 옆에 있는 이 작은 문을 열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승강장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수도지만 비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이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은 채로 연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할 때는 비상유도등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전이 되더라도 밝게 빛나는 이 비상유도등은 역사 천장과 바닥에 설치되어 대피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시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유도등을 표시를 보면서 출입구 쪽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데요. 이 스크린도어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 안쪽에 보면 이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차가 이 상태에서 가장 맞게 쓰면 좋은데 맞게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출입문이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닉바를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동차가 승강장 홈에 맞춰 제대로 정차했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의 문을 양옆으로 열고 탈출하고, 출입문이 스크린도어와 어긋난 경우에는 스크린도어의 안전바를 누른 채 앞으로 밀면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위급한 상황 시에도 질서와 안전의식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안전의식을 갖고 질서를 지켜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평소에 사고 위험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곳 대구시민안전체험관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타버린 열차를 전시해 지하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하철 비상상황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연기 질식을 막기 위해 코는 막은 채로 승강장에서 외부로 탈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정전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암흑처럼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비상유도등입니다. 모두가 비상유도등을 따라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지하철 사고 체험을 해본 소감은 어떨까요? 저희가 실제 주변에서 날 수 있는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계속 교육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켜서 실제로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받음으로써 이제 문 열 줄도 알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 이런 데를 잘 구별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둔다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엔 지하철 사고를 포함해 총 232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 열차 화재와 충돌, 탈선으로 인한 사고는 19건. 나머지 213건의 사고는 열차 운전 부주의, 시설 관리 소홀, 개인 잘못으로 인한 사상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발휘되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철. 하지만 해마다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하철 운행 부주의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미숙함에서 비롯된 사고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9일역에서는 승강장에 있던 52살 김모 씨가 고압전기에 감전됐습니다. 들고 있던 낚싯대가 선로 위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감전된 겁니다. 25,000V 고압선에 감전된 충격에 김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김 씨가 장난삼아 열차 위로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건의 지하철 감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과 지하철,
기차를 함께 탈 수 있는 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전선에 물건이 닿거나 정차해 있는 열차에 올라가는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 사고의 원인입니다. 지하철은 전기 전력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차량 10칸 기준 약 350톤의 무게를 움직이려면 25,000볼트의 고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물처럼 얽힌 이 전선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5,000볼트의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감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낚싯대나 은박풍선 등은 지하철에 갖고 타지 않도록 하고 호기심으로 지하철이나 기차에 올라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감전사고 외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는데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승강장에서 선로 쪽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승강장에 서 있다가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선로에 떨어졌을 때는 승강장 발판 아래의 공간으로 몸을 피해 혹시 모를 지하철 진입에 대비하도록 하고 119의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떨어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내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데요. 선로에 있는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하철이 진입하게 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진 역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벌어진 틈을 살핀 뒤 탑승하는 것입니다. 곡선 승강장에 일자형의 전동차가 진입하게 되면 그 사이가 무려 14cm 이상 벌어지는데요. 이곳에 발이 끼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이힐의 뒷굽이 빠지거나 휠체어의 바퀴도 빠질 정도로 넓은 틈새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위험하므로 전동차에 탑승할 때는 조심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란색 안전선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무리하게 승차를 해서 출발이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출입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지하철이 도착한 것을 보고 무리하게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닫히고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우산을 끼워 넣거나 가방으로 막는 행동은 정말 위험한데요. 전동차의 출입문은 양쪽에 각각 51kg의 힘으로 닫히기 때문에 팔이나 발 등 신체 부위를 문 사이로 밀어넣으면 100kg이 넘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리하게 승차하려다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스크린도어의 제어 장치가 망가져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급증하는 사고가 바로 에스컬레이터 이용 사고인데요. 두 줄로 서서 타고 손잡이를 꼭 잡으라는 기본 행동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지하 3층에서 4층 높이의 역사로 내려가는 가파른 에스컬레이터의 사고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요. 에스컬레이터 이용 부주의로 인해 끼임 사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노란 선 안쪽에 서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어른이 안고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또한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하고 에스컬레이터에 앉으면 옷이 끼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서서 가도록 합니다.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두 줄로 서서 손잡이를 잡는 습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하철에는 25,000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싯대와 같은 물건이 전선에 닿으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멈춰있는 열차라도 전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열차에 올라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 도어가 없는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노란색 안전선 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선 앞에 있을 경우 진입하는 열차에 치일 수 있고 안전 펜스에 걸터 앉으면 선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로 떨어질 경우에는 선로 옆 벽면 여유 공간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구조를 위해 선로로 뛰어드는 행동보다는 역무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오거나 무리하게 탑승하지 않고 다음 열차를 기다립니다. 또한 닫히고 있는 지하철 출입문에 팔이나 발을 넣지 말고 우산이나 가방도 끼워 넣지 않도록 하는데요. 특히 출입문에 발이 낀 채로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걷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갑니다. 반드시 두 줄로 서서 손잡이를 꼭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절대로 뛰지 말고 신발끈 등이 에스컬레이터 계단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유용한 교통수단 지하철. 하지만 수백 명을 싣고 달리는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하철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